아직 몇 명이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아, 이게 이제 그 원격 강의를 이제 쭉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이 이제 들리기 시작했어요. 일단 틀어놓고 다른 데 갔다가 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막 그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중간에 도망가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 나중에 내가 확인할 거예요. 또 도망가지 마세요. 보통 이제 그 다른 수업들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들이 보통은 이제 그 다 켜놓고 여기 있는 거 확인할 거니까 그 비디오랑 전부 다 켜놓고 있어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는 뭐 사실은 뭐 서로 좀 부담되고 하니까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다 끄고 들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말 도망가지 마세요. 딴짓하거나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잘 뭐 여러분 다 대부분은 잘 듣고 있긴 하지만 하여튼 이거 보면은 이렇게 점점 이렇게 두 번째 세션, 세 번째 세션 갈수록 참가자가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어 이렇게. 뭐 접속이 약간 좀 늦게 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아까 뭐 수성이하고 몇 명 그 좀 늦게 왔다고 채팅 남긴 사람들은 다 출석 체크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중간에 없어지는 게 더 좀 안 좋죠. 자, 다시 한번 화면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렉이 있어갖고 조금 시간이 걸려서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이제 무대 이제 제작과 관련된 거, 이제 기본적인 거 여러분들하고 해보겠습니다. 무대 장치에는 뭐 몇 가지 그 기본적인 그 구성물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플랫폼. 우리가 이제 보통 연극계에서는 이거를 니주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거 일본 말이죠. 그러니까 연극 우리나라의 그 현대 연극의 그 형태 자체가 소개된 게 이제 일제시대 때 주로 이제 소개됐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그 연극계에서도 일본 말로부터 유래된 것들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상수 하수도 사실은 일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에서는 이제 오른쪽을 상, 왼쪽을 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기 때문에 객석에서 바라봤을 때 이제 무대의 오른편은 이제 상수고 왼편은 하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상수 하수를 많이 쓰는데 사실 또 국제적으로 이거 무대의 그 방향을 나타낼 때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사실은 그 무대의 방향을 지시할 때 항상 배우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상수, 그러니까 무대 오른쪽은 스테이지 레프트라고 부르고 우리가 얘기하는 하수, 그러니까 객석에서 바라본 왼쪽은 스테이지 라이트라고 부르거든요. 처음에 제가 이제 미국에 가고 그거 되게 헷갈렸었는데 그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그 일본어에서 그 시작된 것이고 플랫폼을 이제 보통 니주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것도 이제 일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플랫폼 혹은 던마루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 더 올바른 표현이 되겠죠. 던마루의 형태들을 보는 거죠. 이게 사이즈가 있죠. 사이즈가 있는데 이걸 이제 형태를 먼저 보여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렇게 보강을 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 덧머리의 기본 형태는 48 사이즈가 있고 36 사이즈가 있어요. 48 사이즈는 1200과 2400 이거 굉장히 커서 혼자 들기에 좀 힘들죠. 그 다음에 36 사이즈가 900에 1800짜리의 규격입니다. 이건 규격. 딱 그 정해진 규격이기 때문에 48 가져와, 38 가져와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48이 좀 더 크고 36이 좀 작습니다. 요즘에는 사실은 뭐 36 사이즈를 좀 많이 쓰는 경향이 있기도 해요. 작은 그 규모의 소극장 같은 경우에는 48은 좀 너무 크니까. 근데 또 그 큰 규모, 그러니까 중국장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무대에서는 48 사이즈를 많이 쓰죠. 36짜리를 깔려면 개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48 사이즈를 깔면은 훨씬 더 적은 숫자로도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높이는 150으로 다 규격에 동일하게 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게 이제 그 동일한 이유는 사실은 이거는 어떤 높이를 쌓아든지 이게 단차가 발생을 하고 그 단차가 발생을 함으로 인해서 배우들이 움직이는데 익숙해지는 것이 바로 요 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트는 150으로 이게
그 단의 높이가 규격화되어 있는데 어떤 극장들 가보면은 이것을 무시하고 이 높이가 뭐 300짜리도 있고 30cm짜리도 있고 뭐 20cm짜리 200짜리도 있고 그렇게 해갖고서 좀 단이 좀 다 높이가 좀 다르게 제작하는 그 극장들이 있더라고. 저는 그런 것들은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높이를 정확하게 맞춰줘야 되는 이유가 배우들의 안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극장 안전과 또 직결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높이가 항상 일정을 해야 만약에 암전 중에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암전 중에 미리 무대에 나와서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암전 중에 그 이동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사실은 그 단차를 이동을 할 때 시선이 그 암전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밑을 보고 하는 것보다는 앞을 보고 이제 객석을 보면서 혹은 대사를 하면서 상대방과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을 때 이 높이가 항상 일정하지 않으면은 갑자기 놀라게 되죠. 그러니까 다 150짜리의 단차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한 칸만 갑자기 30cm로 푹 꺼진다 혹은 확 올라간다 하면 발이 걸리거나 헛디디거나 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항상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극장에서 만드는 모든 단차는 이거를 딱 규격을 통일해서 해야 되는 필요성이 좀 있죠. 이게 강조가 되는 이유는 무대보다도 더 훨씬 중요한 게 계단 만들 때예요. 계단 만들 때. 이 계단 같은 경우도 항상 이 높이를 150으로 유지를 해 줘야지 이게 훨씬 그 안전함이 그 더 보장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인제 보통 인제 이거 그 무대 뒤로 특히 인제 그 무대 뒤편에 인제 내려가는 것들을 인제 exit하기 위해서 퇴장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 계단 같은 경우에는 그 무대가 너무나 높다거나 하면은 뒤에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퇴장할 때 그 만드는 임시적으로 그건 관객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거니까 이 높이를 굉장히 높게 만드는 그 스티프하게 만드는 그 경사가 굉장히 크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만들면 무조건 다 부시고 다시 만들라 그럽니다. 이거를 돌려서 만들든지 아니면 단차를 다시 이렇게 그 설계를 하든지 아니면 무대를 앞으로 더 빼든지 어떤 그 변형을 통해서라도 이 높이를 반드시 맞추라고 그 강조를 하거든요. 그것은 이제 안전 때문에 그래요. 특히 무대 뒤로 퇴장로를 만들 때 계단의 높이나 혹은 단차를 일정하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대 뒤가 어둡고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또 등장을 할 때 그것을 밟고 올라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일정한 높이에 익숙해져 있는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차가 조금만 어긋나도 이게 그 발을 헛디디거나 그 계단에 걸리거나 하는 그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뭐 그 크기야 어차피 그 무대를 36 사이즈 이렇게 이어서 붙여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6개를 붙여서 만든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인제 꺽쇠라는 것을 이제 끼워 넣어 갖고서 이게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설치를 해 놓으면은 그 크게 그 상관이 없지만은 이런 그 계단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위험하죠. 그래서 이 높이가 항상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거 인제 받침통이라 그러죠. 받침통. 인제 레그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인제 그 36 사이즈를 하나를 만들고 그 뒤에 덧대 갖고서 두 번째 칸을 이렇게 만들 때 이 밑에다가 36 사이즈를 하나를 더 깔면은 이게 너무나 그 낭비죠. 그게 가장 안정적이긴 하겠지만은 사실은 그 이 덧마루의 개수가 한정되어 있는 극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차를 높일 때 그 밑에 똑같은 사이즈를 하나 더 끼워 넣는 거는 너무나 고생이기 때문에 여기다 받침통을 이렇게 놓고서 높이를 세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받침통의 높이도 역시 예 150으로 통일을 해 줘야지 이게 높이가 딱딱 맞겠죠. 그래서 받침통의 크기는 대략적으로 300에서 450이 이게 그 기본 사이즈인데 기본 사이즈보다 쪼끔 더 큰 것들도 있고 해요. 하지만 높이는 항상 150으로 똑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덧마루의 종류가 이것뿐만이 있지는 않고 또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가 또 있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만든 것도 있죠. 삼각형으로 만든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거는 이렇게 반원형으로 이렇게 만든 것도 있고 이런 반원형 같은 것들은 인제 이렇게 계단을 만들 때 이렇게 4 줄을 쌓아 놓고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원형으로 만들면은 어떤 또 계단의 형태가 또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요 형태는 다양하게 또 변형이 될 수 있다. 우리 나중에 여러분들이 인제 109 극장에 가면은 이 덧마루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 거기에 이 다양한 형태들을 다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덧마루는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이렇게 그냥 하얗게, 받침통은 사실은 그 위에다가 페인트를 칠하지는 않는데, 페인트를 뭐 칠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덧마루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검정색으로 페인트를 칠하는데, 이게 사실은 특수 페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대용 특수 페인트라고 해서 이렇게 반사를 좀 줄여주고, 그 다음에 이것이 굳으면 굳을수록에 더 이렇게 좀 단단해지는 그런 재질의 특수 페인트가 있는데, 사실 이게 되게 비싸요. 그래서 그냥 일반 페인트를 칠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대부분은 이제 그 무대용 특수 페인트를 칠해서 이 반사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조명을 막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반짝반짝한 이런 어떤 그 페인트 반사가 되는, 그 반사가 많이 되는 페인트여서 아크릴이 많이 함유된 그 페인트인데, 그것을 쓰면은 이제 무대가 허옇게 뜨게 되겠죠, 빛을 받으면. 그래서 빛을 이제 흡수하는 특수 페인트를 칠하는데, 또 이 그 무대용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덧마루 말고 이미 극장에 있는, 예를 들어서 프로시니움 극장이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를 이제 마루를 쫙 깔거든요. 그 마루처럼 이제 나무를 쫙 까는데, 이 나무의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요. 원래 그렇게 깔아야 돼요, 극장은. 그래서 이 여기 극장 바닥에다가 바로 피스를 박거나 못을 박아 갖고 무대를 세워도 될 수 있을 만큼 이 그 극장용 바닥에 까는 나무의 목재 재질이 따로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기름을 먹여서 그 오랫동안 이렇게 재워놔서, 이것이 이제 이렇게 그 뭐 피스나 이런 못질을 하더라도 그 나무가 쪼개지거나 결대로 상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페인트를 막, 그 특수한 또 페인트를 막 칠하고 그 기름 먹인 나무들을 쓰는데, 보통은 이제 무대를 장치를 하고 그다음에 무대를 철수해 나가면은 그 극장의 바닥에 막 구멍들이 뚫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구멍을 메꾸는 또 이 재질이 있습니다. 그 나무 재질로 해서 구멍을 메꾸고 그 위에다가 극장 바닥용 특수 페인트를 한번 쫙 칠해주고 나가게 되는 거죠. 그 페인트가 이제 계속 겹겹이 쌓이면서 이제 그 극장 전체 바닥에 안정감이 좀 더 살아나게 되죠. 보통 이제 그 극장 무대 바닥을 전체로 가는 주기가 있어요. 또 그게 막 10년에 한 번씩 될 수도 있고, 공연이 굉장히 많고 뭐 헤비한 세트가 들어왔다 싶으면은 조금 더 그 뭐지 그 주기가 짧아지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극장에서 이 극장 바닥을 과연 그러면은 그런 특수한 재질의 목재를 깔아 갖고 그 페인트를 칠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가 보면은 굉장히 얇은 재질의 그 목재를 쓰죠. 이게 값이 싸니까. 그래 갖고서 극장 바닥에 못 절대 못 박게 하고, 무조건 극장 바닥에 뭘 설치를 할 때는 이 덧마루를 극장 전체에 다 깔고 그 덧마루 위에 못을 박아라, 이런 극장이 대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저는 사실 되게 적응이 안 됐어요, 처음에 와 갖고. 이게 되게 좀 뭔가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덧마루 까는데 시간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또 단차도 발생하고 막 이래 갖고서, 도대체 왜 극장 바닥을 원래 극장에 까는 그 특수한 나무 재질과 그 특수 페인트를 칠해 갖고서 그렇게 안 하나, 이게 좀 의아했는데, 뭐 비용 문제겠죠. 비용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극장 바닥에 바로 무대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대부분 뭔가를 설치하고 못을 박고 할 때는 덧마루를 다 깔고 그 위에다가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109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이 시멘트라 그런 것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그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덧마루를 무조건 깔고 그 위에다가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덧마루고, 이제 플랫이라고 하거든요. 플랫. 에, 가벽이죠, 가벽. 가벽에는 이 규격이 있어요. 근데 그 규격이 이 사이즈의 규격도 있기는 있는데, 그 사이즈의 규격은 사실은 변형이 많이 가능은 해요. 사이즈의 규격은 뭐 무엇에 근거를 하느냐? 이 앞에 만드는 이 합판 있잖아요. 이 얇은 합판. 이 합판이 규격으로 나와요. 목재상 가보면은. 그래서 그 합판을 뭐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 전체 길이 에 대한 규격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내가 말하는 플랫의 규격은 그 뒤에 구조물이에요. 구조물. 이것을 벽을 세우는 데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무대에서 이렇게 벽을 사용해 갖고서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뭐 창문을 만들기도 하고, 여기 구멍을 뚫으면은, 아니면은 뭐 이거를 중간에 하나 띄어 갖고서 뭐 문을 만들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문을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은 문을 만들 때 아예 그냥 플랫을 상약하고 여기 프레임만 만들어 갖고서 문을 만들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가 가능한데,
이 플랫을 만들 때 반드시 이 지지대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걸 뭐 그 영어로 나와 갖고서 뭐 그런데 뭐 토글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 두 개가 가로지르고 이거 뭐 겉에 프레임은 기본이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만 박아 갖고는 안 되죠. 여기를 이제 보강할 수 있는 요런 어떤 이걸 이제 키스톤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요렇게 이 조그만 것들 있죠. 이렇게 해서 나무를 덧대서 이렇게 보강을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코너에는 요 코너 블럭이라고 해 갖고서 요거 삼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갖고 요거를 이렇게 그 지지해 줄 수 있도록 요런 것들을 반드시 예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그 여러분들 스스로가 플랫을 만들어 갖고 무대를 세우거나 할 때 이거를 인제 이렇게 딱 세워 놓으면은 내가 가서 점검하는 거 딴 거 없습니다. 앞면 안 봅니다. 무조건 뒤로 가 갖고서 이거 제대로 박았는지 봐요. 이것이 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이것도 역시 안전과 직결되거나 이렇게 해 주지 않으면 이 합판이 되게 얇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아까 덧마루 만들듯이 굉장히 두꺼운 합판을 쓰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얇은 합판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강을 해 주지 않으면 이게 더 울거나 이렇게 틀어지거나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요렇게 보강재를 덧대는 거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를 쪼끔 크게 만들면은 이게 여기 요거라 그러고서 이 위에다가 인제 이 보강재를 이렇게 덧대요. 이 위에다가 덧대면 이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 안쪽에다가 이렇게 박겠죠. 그러면 보통 빨리 만들려면 여기다가 그냥 피스를 박거나 못을 박아 버리면 된다 싶은데 이렇게 해 갖고서는 되게 약합니다. 그래서 이 위에다가 요렇게 하나 요거를 덧대 갖고서 여기다가 두 개 박아 주고 여기다 두 개 박아 주고 혹은 뭐 하나씩만 박아도 뭐 되겠지만은 요렇게 해서 요거를 인제 보강을 하는 것이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사각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요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다가 삼각형의 보강재를 덧대서 하나, 둘 최소한 세 개 예 점으로 해 갖고서 이것이 예 형태를 유지하고 탄탄하게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보강을 해 주는 것이 굉장히 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인제 그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어 윤서준? 네. 이게 플랫 지금 만들어서 세워 놨는데 나 같으면 이거 가 갖고 다 때려 부시고 다시 만들려고 막 불같이 화를 내겠어요. 뭐가 잘못됐을까? 일단 응. 그 뭐가 잘 프레임 어. 아까 그 구조물 응. 규격이랑 맞지 않게 뒤에 받침대들이 놓여져 있는데 응. 코너 그 응. 삼각 코너 블럭도 응. 없고 그렇죠. 응. 코너 응. 그 블럭 옆에 있던 응. 그 지지대도 응. 설치가 안 되어 응.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잘 얘기했어요. 지금 요거 없죠, 요거. 아 이거 이 색이 더 낫겠다. 요거 없죠, 요거. 응? 이렇게 해 갖고 이거 세 개 박아 주는 거 없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거 박아 주는 것도 지금 없죠. 어? 그리고 이거를 이 각재를 이게 얇은 쪽 이 좀 얇은 쪽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네. 예. 이렇게 뒤집어 갖고서 좀 넓은 쪽으로 이게 이렇게 튀어나와서 그렇구나. 예. 지금 뭐 그거는 상관없는데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요거 보강재가 지금 하나도 없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이것도 있어야 되고 여기도 있어야 되고 요거 지금 가운데 들어간 요거 있잖아요. 가운데 들어간 요거는 이거 지지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지대도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이거 내가 보기에는 지금 그 플랫이 두 개가 지금 합해 갖고서 그냥 큰 사이즈를 속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나 본데 원래는 여기에 지지대가 요거 이걸 까치발이라고 그러거든요. 까치발. 응? 이거 뭐 아우트리거라고 뭐 영어로는 하는데 이거가 두 개가 아니라 이거 네 개가 들어가야 돼요. 어? 여기에 요 플랫에 하나 그다음에 요 플랫의 끝에 하나, 그다음에 저 플랫에 또 하나 달고 여기에 또 하나 달고 이런 식으로 달아야지 이게 정상적인데 이거는 뭐 각재를 아끼려고 그랬는지 시간을 빨리 하려고 그랬는지 이런 식으로 막 그냥 대충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인제 바닥에 인제 문제인데 바닥에는 사실은 이렇게 까치발을 만들면은 밑에가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그 덧마루라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인제 사실은 못을 박아야 돼요. 여기에다가 못을 이런 식으로 박아 갖고서 아예 고정을 해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못을 못 박는 경우에는 이렇게 웨이트라 그래 갖고
모래주머니 혹은 그 왜 극장에 가보면 이렇게 쇠로 된 이런 뭐 웨이트 뭉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뒤에다가 이렇게 그 받쳐 놓는 거죠. 그래서 이게 쓰러지지 않게끔 하는 그런 이제 형태의 플래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이런 거 지금 보강제가 지금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악셉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것도 자, 이거의 또 문제점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 누가 얘기해 볼까? 박주영? 박주영 아까 얘기했었나? 박주영? 마이크 안 돼요? 그러면은 김병우. 네. 자, 이거 문제점이 뭐예요? 여기도 보강제가 안 보이고요. 그렇죠. 첫 번째 보강제가 하나도 안 보이고, 그 삼각 그것도 안 보여요. 그것도 안 보이고 또, 그리고 세로로 돼 있는 음, 막대기도 없는데 그렇죠. 그 어, 안에 근데 요거는 사이즈에 따라서 요거는 생략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규격된 사이즈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또 네. 그리고 저 대각선으로 배치한 받침대가 좀 불안정해 보이는데. 이거 그죠? 네네. 그럼 이거는 어떤 식으로 보강할 수 있을까? 이거 중간에 음, 가로로 뭘 대면 될 것 같은데. 중간에 가로로 이런 식으로. 나 네, 같으면 그럼 좀 낫지 않을까? 나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 어차피 백스테이지잖아요. 네. 여기에다가 이거를 한 더 깔아요. 이렇게 얍삽하게 이거 하나만 깔지 않고. 그런 다음에 이거를 정상적으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여기다 박아버리면 되죠. 그죠? 그럼 훨씬 더 안정적이 되겠죠. 이 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렇게 할 거면은 여기 하나 더 깔아갖고, 여기 이게 두 칸 이렇게 깔아갖고 얘를 이런 식으로 만들지 말고 이렇게 만들면은 이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 있잖아요. 도대체가 이것 까는 게 뭐가 힘들다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지 나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태에 이게 얼마나 불안정해.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 있으면은요 배우들이 여기 걸릴 확률도 높고 이건 굉장히 좀 안 좋은 형태예요. 네, 일부러 안 좋은 형태만 몇 개를 뽑아온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거 내가 아무리 봐도 이게 150이 아닐 것 같아. 이 정도 높이면 이게 거의 한 30cm 되거든요. 150이면은 이 정도 스케일에서는 이거 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 덧마루도 이게 지금 제 사이즈가 아닌 것처럼 보여서 이런 형태의 무대를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이게 그 극장에 이것밖에 없어 갖고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거 깔기 귀찮아 갖고 이런 식으로 까치발을 만든다는 것은 이거 내가 볼 때는 이거를 뭐 굉장히 머리를 써서 잘 만들었다고 지금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절대 자랑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 그게 뭘까? 누가 이거 맞춰봐봐요. 이거는 나 같으면 다 부시고 다시 만들어요. 정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이런 거 시험 문제로 냈어야 되는데. 아깝다. 모르죠 또 이거 비슷한 문제가 또 나올지. 누가 맞춰보세요.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안전과 관련된. 못 찾겠어요? 구다송이 찾았을 것 같은데? 구다송? 뭐예요? 못 찾았어? 조영웅. 내 말 들리죠? 지금. 네, 힌트 줄게. 자, 요 에리아에 있어. 요 에리아에 존재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 황희주 얘기해봐. 어쨌든 계단인 거잖아요. 그치? 근데 계단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모래주머니 때문에 좀 잘못하다가 발이 이렇게 미끌리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왜 알면서 왜 대답을 안 했니네. 그거예요. 혹시나 했습니다. 그거지. 지금 발 디딜 틈이 없잖아. 이 모래주머니가 이렇게 있으면 어떡해 이거. 그죠? 거기다가 이거 아까 뭐라 그랬어. 이거 백스테이지 아니에요. 배우들이 백스테이지는 어두운데 이동을 해야 돼. 그 여기서 퇴장을 한단 말이야. 이거 뭐야? 모래주머니 여기 발 디딜 틈이 없이 여기다 떡하니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요? 점퍼란 말이야? 이거 진짜 이거는 뭐 그 뭐지 무대의 기본적 개념이나 상식조차 없는 인간이 이렇게 만든 거라고. 이거 여기 놓은 이유가 있어 보니까 까치발이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이게 뭐 어떻게 박을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 가로지르는 이 막대가 하나 있잖아요. 이거 이제 고정시키기 위해서 여기다 떡하니 갖다 놨는데 이러면 어디다 발을 디디냐고. 이렇게 와갖고서 여기다 디뎌야 돼? 어? 이거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이건 실수죠. 이거는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이거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백스테이지에서는 배우들의 동선을 고려해서 발에 걸리는 거 없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난 심지어 그래서 이거 무대 디자인하고 스테이지 매니저가 최종적으로 백스테이지 점검할 때 너는 눈 감고 한번 걸어봐라 이렇게 얘기도 해요. 물론 옆에서 이제 넘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백스테이지는 배우들이 눈 감고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그 중간에 걸리는 게 없어야 되고 이게 확실하게 그 익숙한 그 발을 디디고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것들이 명확해야지 이게 절대로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요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실수죠. 예, 자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무대 디자인에 따라서 플랫이 만들어지고 벽체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데코레이션을 다 한 거죠. 아까 그거는 기본 폼이고 해서 이제 만들어진 예들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벽돌의 이제 벽을 이제 플랫을 이용해서 만든 건데 이것의 안쪽은 그냥 가장 기본적인 플랫으로 만들어졌겠죠. 그리고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의 플랫이 만들어져 있고 그 위에다가 이제 벽돌의 이제 모양 같은 것들을 이제 이렇게 더 씌운 거죠. 자, 이건 진짜 벽돌이 아니라 이거를 만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작화라고 해서 이거 다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손으로 붓으로 해서 이렇게 쭉 다 그리는 작업이 있는데 이거 그리는 게 너무 힘들다. 사실은 그리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데 이거 그리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시트지 많이 나와 있죠. 벽돌 문양의 시트지나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바르기도 해요. 그런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그 터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시트지 바르면은 너무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나오거나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붓을 가지고서 약간의 그 스테인을 먹이거나 아니면 음영을 좀 만들거나 해갖고서 그걸 보강하는 작업을 작화 작업으로 또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진짜 벽돌로 쌓아서 만들 수는 없죠. 그거는 정말 미련한 짓이죠. 그러니까 무게도 너무 많이 나갈 뿐더러 그것이 또 떨어질 염려도 있고 그렇게 만들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작화를 하게 되고 아니면 시트지를 바르는데 시트지도 여러분들 바를 때 신중해야 되는 게 이게 또 반짝반짝 이게 또 빛을 반사하는 재질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왜 시트지가 이제 사실은 벽지인데 그 벽지에 보면 이제 물 같은 것들이 이제 뭐 묻으면은 이제 그 뭐지 그 종이가 이게 이제 뿔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겉에 그 뭐 비닐 재질, 그 아크릴 재질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코팅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빛을 이렇게 조명을 쐈을 때 이게 막 반사가 돼.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반사가 안 되는 시트지를 찾아서 붙이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찾기가 또 힘들 때는 이렇게 다 그려서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도 보면은 요 뒤에 있는 것도 굉장히 두꺼운 이런 벽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거는 플랫이죠. 플랫을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안쪽에 이렇게 그냥 얇게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작화를 하면 이렇게 두꺼운 벽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이거는 창문을 뚫어놨고 그 다음에 요거 있잖아요. 요거 플랫폼 위에다가 요거를 갖다 이렇게 붙여 장착을 했는데 이거를 딱 보면은 드는 생각, 이동형이다. 이거 이동식이다. 이거 딱 그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이 플랫폼 밑에 이제 바퀴가 이렇게 달려 있겠죠. 바퀴가. 그래갖고서 이것이 이렇게 막 그 크루들이 이렇게 밀면은 왔다 갔다 이렇게 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그런 형태로 그 무대를 만들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가운데 있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펜스 같은 거 그냥 사다가 그냥 박아서 만들면 되죠. 이거 전부 다 이동형이라고 보여지고. 근데 이동형을 만들 때 바퀴의 선택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게 스토퍼라고 있거든요. 스토퍼. 영어로 스토퍼.
이게 보통 이제 의자 바퀴 같은 것들에 이제 우레탄 재질의 바퀴를 다는 경우도 있지만 뭐 소리를 줄이기 위해서 이게 좀 굉장히 좀 단단해야 되죠. 이게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니까. 그 바퀴의 사이즈도 큰 거에서부터 작은 것까지 굉장히 다양한데 이거를 그냥 그 일반적인 바퀴를 달면은 이게 쭉 밀고 가 갖고서 고정을 할 때 이게 배우가 이 위에 딱 올라서면 이게 쭉 밀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브레이크라고 생각하면 돼요. 바퀴에 브레이크가 장착된 그런 바퀴들이 있어요. 그 이제 스토퍼가 있는 바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쭉 밀어 갖고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축축하면 이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그런 바퀴들이 있거든요. 이거 좀 값이 좀 비싸요. 그런데 보통 무대를 만들 때는 거의 다 스토퍼가 있는 바퀴를 사용을 하죠. 근데 이것이 이제 자동으로 딱 걸리는 게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것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갖고서 이쪽을 누르면은 바퀴가 고정이 되고 다시 이쪽을 이렇게 이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그 스톱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브레이크를 풀거나 하는 이런 식의 형식의 이제 바퀴를 또 쓰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그 자동 스토퍼가 장착된 것보다 조금 싸기 때문에 이거를 선호하는데 이거 단점은 뭐냐면은 바퀴 일일이 다 이거 눌러줘야 되죠. 크루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비싸더라도 자동 스토퍼가 달려있는 바퀴를 보통은 많이 씁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무대 제작을 하거나 뭐 할 때 그 이런 것들을 상식적으로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게 이제 그 도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도면. 그 무대 플랫을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이 도면을 칠 때는 이거 보강제는 따로 표시 안 합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제작의 과정에서 하는 것이고 뭐 어떤 뭐 디자이너들은 보강제까지 꼼꼼하게 다 이렇게 그리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뭐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제작 과정에서 다 알아서들 그 보강제를 쓰니까 요렇게 이제 도면을 받아 보면은 여기 사이즈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요 사이즈별로 이제 무대 제작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문이죠. 문이겠지. 여러분들 문 사이즈는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 해외도 마찬가지인가? 뭐 어느 나라든지 그 스탠다드가 있어요. 건축을 할 때. 우리는 그 실내 문 같은 경우는 90cm 이상이죠. 그래갖고 대부분 다 90cm일 거예요. 그 실내 문의 그 폭이 다 90cm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규격화 시키는 이유는 그래야지 뭐 문을 대량으로 찍어낸다거나 하는 그 회사에서 그 규격화된 문짝의 그 문들을 이제 대량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대를 만들 때도 기본적인 사이즈는 90cm를 하되 뭐 꼭 그거를 따라야 된다는 건 없어요. 이건 만들기 나름이니까 조금 더 크게 만들어도 되고 작게 만들어도 되고 그거는 뭐 그 디자이너의 마음이지만 대략적으로 그냥 90cm 정도가 기본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거는 합쳐진 형태고 요거는 따로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합쳐라라고 하는 뜻이죠. 이게 문 프레임 따로 그다음에 위에 이제 보강해서 그 더 높이감을 이제 벽의 높이를 더 보강해 주는 요거 그다음에 옆에 이제 붙는 플랫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요 플랫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요 위에가 조금 더 튀어나와서 좀 그 큰 사이즈인데 여기에서도 하나, 둘, 셋 이렇게 가운데 세 개 질러가는 거는 기본이고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하나가 더 들어간 건 문 때문에 그렇죠. 문하고 맞춰갖고 더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보강하는 가로대가 하나가 더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무대의 그 형태, 그다음에 무대를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 연장에 대한 것도 좀 있는데 연장에 대한 건 사실은 뭐 그림 보고서 설명하는 것보다도 그냥 실제로 한두 번씩 그 경험을 해보는 것이 좋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 극관에서 아마 그 특별한 교육이 또 있을 거예요. 나중에 대면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항상 우리 무대 미술과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그 항상 우리가 협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보통 이제 3학년 제작 실습 정도부터는 이제 같이 무대 미술과에서 디자이너를 배정해서 그쪽에서 이제
그 제작을 해서 한 그 협업이 가능한데 2학년이나 1학년들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걸 만들고 우리 연극과 내에서도 좀 작은 규모긴 하지만은 무대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두 번씩 이거를 만들어 보는 것이 경험상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졸업을 하고 현장에 나가면은 뭐 디자이너들이 다 알아서 해주고 뭐 그런 팬시한 환경을 기대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 지난번에 조명 디자인 얘기할 때도 말했지만 사실은 배우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무대에 대한 것, 그다음에 플랫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그 덧마루가 어떤 사이즈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좀 기본적으로 알고 만들 줄 알고 해야지 여러분들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나는 연기만 할래, 뭐 대배우도 아니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것 중에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여러분 분장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4학년 졸업하기 전까지 기본 분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다 갖추고 나가야 돼요. 연기자라면. 심지어는 이순재 선생님도 연기를 60년 넘게 하신 선생님도 기본 분장을 직접 하십니다. 연극을 할 때. 그런데 뭐 분장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러면서 뭐 우리 학교도 이제 그 분장 관리단 페르소나 애들이 있어갖고서 공연을 할 때 보면은 애들 세수만 하고 갖고 얼굴 들이밀고 분장해줘 이런 얘기 거 하는데 그거 나한테 걸리면 되게 혼납니다. 뭐 특수 분장이 아닌 이상은 무조건 기본 분장은 배우가 스스로 해야 되고 배우가 스스로 이제 분장을 마치고 나서 페르소나나 이런 어떤 그 분장을 이제 연구하는 동아리 애들이 이제 투입이 돼서 도와준다라고 하면은 파이널 터치, 마지막 터치들만 해주고 약간 뭐 에이지를 뭐 보여준다든지 뭐 하는 그런 아니면 상처를 만든다든지 하는 뭐 이런 실리콘 가지고서 뭐 만드는 거 있거든요. 그런 어떤 특수 분장 이외에는 기본 분장 거의 다 기본 분장이거든요. 기본 분장은 자기가 해야 됩니다. 어디 니네들 현장에 나가갖고서 좀 데뷔작 하는데 분장실에서 세수만 하고 앉아갖고서 선배들한테 분장해주는 사람 안 와요? 이런 말 하면은 진짜 큰일 납니다, 여러분. 분장은 다 자기가 스스로 하세요. 이거 현실적인 문제도 있죠. 보통 분장하는 사람들 와갖고서 하루 일당 16만 원에서 18만 원이에요. 근데 뭐 그 사람들을 매일같이 공연에 불러갖고서 2명, 3명씩 그거 절대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우지만 연기 전공이지만 분장은 건 필수고 그 다음에 무대 이거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무대 만드는 것도 배우들이 같이 모여서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조명은 직접 내가 디자인을 하진 않지만 적어도 조명을 달거나 철거하거나 할 때 배우들이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조명이 기본적으로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상식적으로 알아야만 되는 거죠. 이거는 근데요, 여러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뭐 팬시하게 모든 뭐 스태프들이 다 와갖고서 배우들한테 뭐 서포트 해주는 그런 거 아닙니다. 배우들이 다 스스로 하는 것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4년 동안 그런 기본적인 디자인의 영역들 기초는 다 밟고서 졸업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또 의상에 대해서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영역에 대해서 우리 또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 들어와 있네.